1960년대 산림 녹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에 헌신한 인재들. 1960년대 산림 녹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은 정부에 저항하였으며 이는 4.19 혁명으로 커져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었고 1961년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났고 국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주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도벌, 밀수, 마약, 깡패, 사이비 기자를 사회 5대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6월에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입산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각 철도역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반출증이 있는 경우에만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정 임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자동차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61년 12월 27일에는 산림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마을 단위로 산림조합을 결성하도록 했습니다. 1962년 1월 15일 사방사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을 조사한 결과 3,700제곱킬로미터의 황폐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한 땅을 모두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단계인 묘목의 대량 생산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460명의 양묘 전문가를 배치하고 파격적인 보수를 지불하면서 양묘 전문가 1인이 각 마을의 산림계를 활용하여 연간 100만에서 150만 본의 아카시아 나무 묘목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1년에 5억 본 이상의 묘목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하여 2차 대전 이후 약 20년 만에 국가를 재건한 독일을 보면서 독일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철강을 생산하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림이 무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1965년 정부는 연료림 단기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967년에는 농림부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승격하였으며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철도 정선선이 개통되어 강원도의 석탄 탄광지대로 기차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석탄도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산림 녹화 사업 추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1969년에는 1965년부터 5년간 시행된 연료림 조성 사업이 성공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연료림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1969년 유엔의 보고서에는 한국 산림의 황폐도가 너무나 고질적이라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아직 한국의 땅은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에 헌신한 인재들. 산림 조성 사업에는 많은 인재들이 헌신하였습니다. 현신교 박사는 1949년 일본 규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임학 박사가 되었으며 1951년 미국 산림유전연구소에서 연수하며 세계 여러 수종으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북미 원산인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를 교배하여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교배종은 전에도 있었지만 그가 만든 리기테다 소나무는 기존에 있던 리기테다 소나무보다 추위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 나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경이로운 나무로 불렸습니다. 1962년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 금액을 삭감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알렉산더 와일리 상원의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림 전문가 현신교 박사가 주목할 만한 나무를 발명했다. 이 나무는 일리노이와 미시간주에서 폐광지대의 나무가 없는 지역을 녹화하고 있다. 현신교 박사의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 원조금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원조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 금액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신교 박사는 1962년에 이탈리아에서 330종의 포플러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의 환경에 맞게 품종을 선별하여 보급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현신교 박사에게 공직을 제안하였지만 그는 이를 계속 거절하다가 주 2일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락하여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제2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신교 박사는 포플러 나무에 속하는 은백양나무와 수원사시나무를 교배하여 은수원사시나무를 개발하였는데 이 나무는 일반 포플러 나무보다 5배나 생장이 빠르고 경사지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지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은수원사시나무는 1965년부터 보급되었으며 1973년 정부의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 산지에 심어졌습니다. 1964년에는 한국일보와 한국포플러위원회의 포플러 1억 그루 심기 운동이 시작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신규 박사가 타계한 1986년까지 우리나라에는 2억 9천만 그루의 포플러가 심어졌습니다. 또한 포플러 나무 낙엽병 피해를 입은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도 은소원 사시나무를 수입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포플러 나무는 많은 꽃가루가 날아다녀 비염 등을 일으키는 점 때문에 심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헐벗은 민둥산들을 푸르게 하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또한 번식력이 너무 좋고 가시가 많은 점 때문에 현재는 심지 않는 수종이 되었지만 한때 우리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종국 씨는 1956년부터 30여 년간 평생을 조림 사업에 헌신하였고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벌목과 6.25 전쟁의 피해로 민둥산이 되어버린 전남 장성 충령산 일대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충령산 일대 2.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편백나무, 삼나무, 낙엽송 등 나무 약 320만 그루를 심어 가꾸었습니다. 칼 페리스 밀러 씨의 한국 이름은 민병갈이며 미 해군에서 대위로 퇴역한 후에 한국으로 귀화하여 충남 태안군에서 1만 3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이는 한때 동양 최대의 수목원이었습니다. 그는 1962년부터 40년 동안 한국의 산림녹화 사업과 수목원 조성 사업에 헌신하였고 2002년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내가 평생을 가꾸어서 지켜온 이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바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